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10월 24일 목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주요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지수 올라갔다가 오후장 들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장세 혼조세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1%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장세 계속해서 제가 현금 보유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지금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다. 우리는 흐름을 보고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등락 종목 수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한 종목, 그리고 상승 250 종목, 보합 63 종목, 하락 624 종목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더 하락폭이 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1193 종목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전일 반등이 나왔지만 금일 시장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오늘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뜨긴 했습니다. 양봉 떴다가 지금 이 위치에서 양봉의 위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여전히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지수가 어느 한 방향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수가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쓰기 위한 거예요. 지금 방향성은 완벽하게 정해진 게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비중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우리의 계좌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주도 섹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식량, 곡물, 그리고 드론, 방산 섹터가 오전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식량, 곡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드론,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방산, 폴란드의 이제 드론 수출로 인한, 그리고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했다는 소식,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이 방산 섹터가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증시에서 주도되고 있는 부분이 전쟁이란 얘기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후 들어서 이제 섹터가 또 금방 바뀌었어요. 제약바이오, 드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쪽 섹터들이 또 완벽하게 또 섹터가 드론을 제외해놓고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떨어지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파동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 들어가셔도 돼요. 자신감 있으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기간을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이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짧게 끊어 먹을 수 있으면 들어가되, 아니라면 우리는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한 회피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은 해외 이슈죠. 하지만 ESS 시장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그렇게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테슬라가 실적이 발표 나옴으로 인해서 오전 증시 그리고 ESS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죠. 새벽에 나왔는데 EPS, 주당 순이익이죠. 한 주당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옵니다. 72센트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0.6센트였는데
20% 상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영업이익률, 실적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매출 251.8억 달러. 하지만 월가에서 예상한 254.3억 개는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2억 2.5억 달러 정도. 2억 5천억 달러. 죄송합니다. 2억 5천억 달러 정도의 차이가 보이긴 했으나 1%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EPS가 상승했으니 영업이익률 상승했겠죠. 그리고 매출은 감소했으나 EPS 주당 순이익이 늘어났어요.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후에 나온 이제 어닝콜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요. 내년 생산량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 26년 양산을 할 건데 연간 200만 대 양산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 정부 승인 대기 중이고요. FSD 크게 개선되었으며 내년 일부 지역의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지역에 도입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마저도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테슬라 실적 상당히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온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테슬라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ESS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 ESS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 오전에 상승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 같은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제가 풀어드리자면요. EPS 증가했죠. 하지만 얼마 전에 테슬라 차량 인도 대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했죠. 그러면서 매출이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이제 제가 만약에 치킨집을 차렸을 때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버는 돈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전기차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량 생산 인도 대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파이가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테슬라 실적은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기적인 호재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테슬라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어닝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요. 내년 생산량이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예상하고 있는 잠정 생산량은요. 잠정 최대 생산량은요. 연간 200만 대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올해 있었던 테슬라의 평균 생산 실적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연간 40만 대에서 50만 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40만 대에서 50만 대. 4분기잖아요. 잘 잡아야지 200만 대 겨우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사이버캡 2026년, 내년 2025년이죠. 그리고 2026년, 내후년이죠. 20%, 30%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 200만 대 잡을게요. 200만 대에서
20%로 잡으면 내년에는 240만 대가 될 것이고 260만 대가 될 거예요. 30% 정도는 맞춰줘야 260만 대에서 30% 들어가야 300만 대가 겨우 넘는다는 얘기예요. 잘 잡아도. 그것도 복리로. 그런데 사이버캡, 로보택시죠. 200만 대를 생산을 하겠대요. 과연 이게 도달할 수 있을 목표치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200만 대를 생산하고 나면 지금 판매 대수가 200만 대 가량이 되는데 생산량이 2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400만 대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400만 대는 더블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블로. 더블이 되지 못하면 판매 대수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수요를 맞춰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의 증설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이 엄청나게 따라주지 못한다면 테슬라 실적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테슬라의 생산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악재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제 정부의 승인 기다리는 중이다. 그리고 FSD 내년에 일부 지역 도입 예상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먼저 선점에서 해결돼야 될, 선행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정부의 승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정부, 미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빡빡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어닝콜에서 밝혔던 사이버캡 연간 200만 대 양산 예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일 때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엑시트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일정도 이제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동안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지표인데 지금 시장은 고용시장의 냉각, 둔화를 원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참 엇갈릴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발표가 나온 이후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죠. 제조업 PMI, 서비스 PMI가 오늘 22시 45분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재점화거든요.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국내 시장,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락의 압력으로, 증시 하락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매자 관리 지수 PMI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표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장에서 부합하는 수준에서 맞춰주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을 때는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당장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국내 증시 금요일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5년물 팁스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이 팁스라는 것이 물가 연동 채권이에요. 물가와 연동돼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돼요. 팁스 금리가 상승하게 돼요. 반대로 물가가 떨어졌을 때는 팁스의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팁스의 낙찰되는 금리가 상당히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서 살펴보았던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 PMI와 연동돼서 팁스 입찰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해 하는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내일 증시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지표들 반드시 내일 개장 전에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시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시황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싸움은 구경하는 게 가장 재미있다. 싸움은 구경하는 게 가장 재밌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은 관망으로 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지금 수렴 형태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느 한 방향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서로 기세를 잡기 위한 싸움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리해서 전쟁터에 들어갈 필요 없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 2주? 3주?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비중 챙겨가시고요. 내가 자신 있어. 내가 수익 낼 자신 있어. 단기 트레이드 혹은 단타 트레이드로, 스캘핑으로 짧은 기간 내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지금 장세 나쁘지 않은 장세예요. 엄청나게 치고 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강한 섹터들이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최근에는 방산, 오늘은 2차 전지 및 ESS 섹터들, 그리고 드론, 이 섹터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을 자신이 있다면 수익으로 손실을 상쇄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현금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익을 봤으면 수익금의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정리해 나가면서 수익은 챙겨가고 손실은 최소화시켜야 하는 전략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현금을 쌓아둘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테마주의 순환매는 잔파동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 잔파동 물결이 잔잔하게 일어날지언정 시장에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 이것마저 삼켜버리는 게 파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큰 파도를 기다려야 할 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파도란 시장의 큰 흐름이라는 이 파도를 탈 때 반드시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오민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